순자야,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나 여기서 나가면 당신 따뜻한 밥 한 끼 꼭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가을 오후입니다. 서울의 한 낙지만 정갈한 주택, 아들이 사준 안마 의자에서 막 몸을 일으킨 여든의 김순자 할머니가 마당 평상에 앉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방금 우체부가 주고 간 독일에서 온 낯선 소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발신인은 독일의 어느 광산 박물관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포의 테이프를 천천히 뜯어냅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작업복 조각과 함께 검은 석탄 가루가 잔뜩 묻어 굳어버린 낡은 종이 한 장이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것은 4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영호 씨의 필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영호 씨, 당신 글씨가 맞아?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눈물 맺힌 눈으로 종이를 들여다봅니다. 꼬깃꼬깃 구겨지고 흙투성이가 된 종이.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젊고 건장했던 남편 영호 씨가 독일로 떠나던 1965년의 겨울로 향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1965년 김포공항입니다. 갓돌이 지난 아기를 포대기에 업은 젊은 순자는 남편 영호의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든 채 억지로 웃어 보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주변에는 그들처럼 독일로 떠나는 광부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그들을 배웅하는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라. 내 딱 3년이다. 3년만 눈 딱 감고 고생하면 우리 식구 쌀밥 배불리 먹고 우리 철수학교도 남부럽지 않게 보낼 수 있어. 여보, 그래도 그 먼 데를 어떻게 혼자 가요? 말도 안 통하고 그 위험한 탄광이라는데. 그냥 우리 굶더라도 같이 살면 안 돼요? 순자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영호는 거친 손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신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삼킵니다. 하지만 가장인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나 대안의 권하다. 독일 땅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당신이랑 우리 철수 생각하면 하나도 안 무섭다. 금방 다녀올게. 건강히만 있어라. 영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 게이트로 향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압니다. 돌아선 남편의 어깨가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기약 없는 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루르 지방의 한 탄광입니다. 지하 1000m, 지옥보다 더 깊은 곳입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지열 때문에 팬티 한 장만 걸친 영호가 곡괭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은 땀과 석탄 가루로 뒤범벅되어 눈동자와 치아만 하얗게 빛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시커먼 가루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듯합니다. 으라차, 으라차. 영호가 힘껏 곡괭이를 내리찍을 때마다 검은 황금이 쏟아져 내립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철수가 잠시 숨을 고르며 영호에게 말을 건넵니다. 형님, 좀 쉬엄쉬엄 하이소. 그러다 골병듭니다. 오늘따라 집안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천장에서 자꾸 돌가루가 떨어지는 게 영 찜찜합니다. 쉬면 뭐하나. 한 삽이라도 더 퍼야 고향에 돈 붙이지. 우리 순자가 편지 보냈는데 철수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단다. 신발이라도 좋은 거 사. 신기려면 내가 쉴 틈이 없다. 영호는 잠시 곡괭이를 내려놓고 안전모에 달린 램프 불빛에 의지해 품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봅니다. 검댕이 묻을까봐 비닐로 꽁꽁 싸둔 사진입니다. 사진 속 아내와 아들의 미소가 유일한 진통제이자 그가 이곳에서 버티는 이유입니다. 그 시각, 한국의 순자 역시 편치 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 순자는 삭바느질을 하느라 밤을 지새웁니다. 라디오에서는 독일로 떠난 광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순자의 귀에는 그저 남편의 안부를 걱정하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여보, 밥은 제때 챙겨 먹는지 모르겠네. 그곳은 춥지 않은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 순자는 자고 있는 아들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하루가 10년처럼 길기만 합니다. 다시 독일의 지하 갱도입니다. 갑자기 갱도 깊은 곳에서 굉음이 들려옵니다. 쿠광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욱한 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영호와 동료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어둠 속에 갇히고 맙니다. 철수야, 엎드려. 순식간에 갱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코를 찌르는 가스 냄새. 영호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지만 다리가 무언가에 깔린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랜턴은 깨졌고 주변은 죽음처럼 고요합니다. 철수야, 김철수. 대답해봐. 누구 없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영호는 직감합니다.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것을. 공포가 엄습해 오지만 곧바로 아내 순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어쩌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교차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공기가 점점 희박해져 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영호는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도시락을 싸왔던 누런 종이봉투와 몽당 연필 하나가 손에 잡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에 온 힘을 씻습니다. 순자야,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나 여기서 나가면 당신 따뜻한 밥 한 끼 꼭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나 원망하지 마라. 영호의 굵은 눈물이 석탄 가루 묻은 종이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는 종이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철수야, 아버지가 없더라도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여보,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영호는 편지를 쓴 종이를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식을 잃어갑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여든의 순자 할머니는 소포에서 꺼낸 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독일 박물관 측의 설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거 무너진 갱도를 복구하던 중 발견된 작업복에서 나온 편지입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하셨던 김영호님의 물품으로 추정되어 유족에게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영호 씨는 그때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과정의 혼란 속에서 작업복 상의를 잃어버렸고 자신이 썼던 그 절박한 편지의 존재조차 잊은 채 후유증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다 10년 전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영감탱이야. 그때 살아 돌아왔으면 됐지. 이런 걸 왜 썼어? 바보같이. 순자 할머니는 40년 전 갱도 속에 갇혀 떨고 있었을 남편의 공포와 그 순간에도 자신과 아들만을 생각했던 남편의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마주합니다. 편지 속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흙투성이지만 그 어떤 명필보다도 가슴을 울립니다. 할머니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순자야,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 남편 할 거다. 그때는 광부 말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사랑한다. 내 아내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합니다. 평생 무뚝뚝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탄광 후유증으로 기침을 달고 살면서도 가족을 위해 내색 한 번 안 했던 그 무던한 남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말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나도 당신 다시 만나면 그때는 더 잘해줄게. 고생만 하다간 내 남편. 거기서는 편안하슈? 마당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와 순자 할머니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넘겨줍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마치 젊은 날 영호 씨의 맑은 눈망울 같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도착한 남편의 러브레터. 그것은 캄캄한 지하 막장에서 캐어 올린 석탄보다 더 뜨겁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가장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더 늦기 전에 마음속에 묻어둔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파독 광부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감동 실화입니다.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우리 시대 아버지들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감동 사연 황혼 친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